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성공을 하려면 유형적인 치트키뿐만 아니라 무형의 치트키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항상 좀 현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하방의 안정성을 좀 막아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형적 치트키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형적 치트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외모가 끌리거나 키가 크거나 부티나게 생겼어, 혹은 차를 보고 끌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유형의 치트키가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이자고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집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는 거주지가 될 수도 있고 거주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치트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태어난 친구랑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치트키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치트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무형적 치트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격이 둥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민하고 까칠해요. 쟤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막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둥근 성격이 있는 사람이 환영받고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좋은 성격 하나만으로 치트키가 더 쭉쭉쭉쭉 올라가요. 실제로 이거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 무형적 치트키라는 건 결국 예의, 범절, 뭐 배려심, 생활력, 책임감, 겸손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인데 책에 제가 자세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성과 어울린 치트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하거나 소통하는 능력의 어떤 치트키들이 그런 거죠. 잘 아시겠지만 내가 잘났다고 학벌이 좋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거나 쟤는 인간미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오래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혹은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살지만 주위와 잘 어울리면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 옆에 붙어서 행복해져요. 다들. 이 사회성과 관련된 치트키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뒷담화를 안 해요. 근데 누군가는 쟤 별로였고 그때 아까 부장님 그거 솔직히 별로지 않냐? 토로를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끔 소개해주고 더 밀어주고 내 일처럼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센스 있는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그렇죠? 배려심이 높은 사람. 제가 뭐 밥을 먹다가도 뭐 흘리면 바로 무심하게 휴지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작지만 배려심이 쌓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고, 가장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사 잘하는 친구들을 좀 만들어주세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정말로 사회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사회성에서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회사 생활할 때 어른들은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은근히 꼰대 마인드가 조금 있어갖고 인사만 잘해도 싹싹하네, 예의 바르네, 이거 하나만으로 다 풀려요. 화 같은 것도.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성실함이나 이제 실행력 관련된 이제 치트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30분 만에 해와 했는데 10분 만에 오면 이렇게 빨리 했어? 좋아해요. 물론 잘했다는 전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문제가 터졌어요. 갑자기 회사에. 너 거기 배송하기로 했는데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잠시만요. 해결했습니다.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실이라든지 실행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쭉쭉쭉 하는 이런 능력을 포함해서 성실함이나 실행력 이런 걸 좀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신 멘탈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도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민하면 안 되고 항상 좀 플랫하면 조금 사회생활 할 때 좋아요. 사람들한테 쉽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고 내 메타인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낄 때, 안 낄 때. 내가 여기서는 이 정도 말을 해야 된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만 해야겠다. 이런 것들만 잘해도 사회생활이 정말 좋아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그렇죠? 경제적인 감각이나 봉사정신 같은 걸 꼭 기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니들 솔직히 공부 잘하면은 웬만한 거 풀려. 근데 제발 공부 잘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들 같이 나누려고 해. 같이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많이 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대인 면접이라든지 기업 면접에서도 나눈 경험을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냥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너 지역사회에 어떻게 나눴어? 주위 팀원들이랑 어떻게 생활했어? 이런 사회성이라든지 나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 왜? 기업은 이윤 추구도 하지만 그런 걸 필두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눔이라든지 봉사의 정신이 없는 친구들은 뽑히려고 해도 약간 뭔가 아쉬워서 안 뽑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결국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제적인 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기 안 맞도록 하는 법. 예를 들어서 절약의 가치를 아는 친구.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팁으로서 제가 드린 게 뭐냐면은 가락시장을 한번 가시라. 방산시장을 가시라. 중국에 있는 여행 갈 때도 이웃시장 한번 가보세요라고 해요. 엊그저께 빠니보틀이 이웃시장 갔다 왔거든요. 그거라도 우선 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지가 보여요.
저도 저희 공동대표랑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시야가 완전 넓혀졌어요. 거기 갔다 오면 여기서 떼와서 지마켓이나 쿠팡에 파는구나. 원가는 이 정도인데 2배, 3배 뛰게 하는구나. 통관비는 얼마구나. 무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알게 돼서 기업에서는 너 이런 것도 알아라고 해서 플러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무형적인 치트키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유형적 치트키만큼 중요하고 또 반대로 무형적 치트키만 있어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걸 가지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니까 부모님들이나 학교, 사회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밸런스가 맞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외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는 부모님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첫째는 부모님의 말투예요. 보통 명령체라든지 닥친 말들이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실 작은 것 같지만 크게 아이들한테 이제 세뇌되거든요. 그거 하지 마. 저기 가. 했니? 이런 식으로 약간 딱딱하거나 차가운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사회성에는 좀 안 좋은 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행하는 책들이 국어 문해력과 동시에 말투책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말 하나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녹고 풀리고 차가워지고 관계가 훼손되고 다시 봉합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투 연습도 그렇고 발성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 조금만 공부하면은 좀 우리 시야 열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좀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가능성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부모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맞아. 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흔히 말해서 꼰대스럽지 않게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투만 바꿔도 아이들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사회성은 결국 사회에서 기르는 거잖아요. 가정이나 뭐 학교에서 기르는 것도 있지만 결국 사회 나와서 어울릴 준비를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학교나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면 사회성을 기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부의 경험을 좀 많이 해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 사람한테 내 생각을 참고 사람한테 맞춰주는 훈련, 사람한테 서빙하는 훈련, 사람한테 가서 듣는 훈련, 경청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회성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교, 학원 하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딱 하나만 생겨요. 학교 성적, 학원 성적. 이게 사회성이랑은 사실 크게 연관은 없잖아요. 물론 자신감이나 성취감은 있지만 그 연결은 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들은 대학이나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간다는 얘기는 나 혼자만 잘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플레이 하려면 뭐죠? 성격이 좋아야죠. 다른 사람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들어도 봐야 돼요. 경청하는 거. 말투도 예쁘게 해서 팀이 쪼개지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그거 해봐서 안 돼. 너 이렇게 해. 그 순간 팀이 점점 균열이 생기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기르는 거니까 사회 경험을 좀 많이 아이들한테 시켜주고 틈이 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특히 외부로 좀 많이 가는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캠핑을 가도 되고 공모전을 같이 준비해도 되고 밖으로 좀 많이 다녀보세요. 여행도 그렇고. 물론 여기 이제 팁이 있어요. 여행 갈 때 관광 같은 여행을 좀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은 가서 현지인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여행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를 가더라도 시골에 가서 시골 할머니들이랑도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보시고 할머니 어리셨을 때 이 동네 어땠어요? 라고 하면은 옛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마을 풍경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20년, 30년, 50년 전에 이랬어요? 라고 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살아있는 경험들을 얘기를 듣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여행이 되는 거지 관광지 가서 착각착각 찍고 맛집 가고 이런 것들도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딥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돼요. 자기 주도적인 거죠. 독립적인 거죠.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생활력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애들 대신 해주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편하니까. 애들한테 되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내가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가이드를 주시고 관찰을 해보시면서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놔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사회성이 생기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서 나중에도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청하려는 것보다 독립심이라든지 책임감, 사람들과 어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요.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빨리 가니까. 지름길인 거죠. 하지만 지름길로 가는 순간 과정이 좀 많이 생략돼서 역량으로 쌓이는 거랑은 반비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래 가는 미래에서 좀 초등, 중등 시기에 이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좀 핵심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능력인가요?
저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사고력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그래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회사 대기업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좀 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 작가도 되고 강연 활동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 이 사고력 같은 거는 모든 어떤 학습의 기초고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이 생각의 폭이랑 깊이가 정말 깊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본인들이 이득을 위해서 어떤 사람 뽑냐? 생각 많은 사람, 생각이 특이한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애냐? 가장 기본적일 수 있는 독서를 좀 많이 하시라. 그리고 독서가 아니더라도 훈련할 게 많다. 통찰력을 기를 거 많다. 사고력을 기를 거 많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책에다가 정말 자세히 써놓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 할 수 있고 지식형 인재가 있어요. 근데 어떤 B라는 학생은요. 지식도 어느 정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얘기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말을 이건 저 사람의 생각이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접관들은요. 대학에서 사정관들도 그렇고 취업 면접관들은요. 수만 명을 면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거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달달 외운 거구나. 이건 저 사람의 철학이구나. 이런 게 보인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고력이라는 거는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 자, 제가 사고란 얘기를 할 때 너무 큰 범위로 느껴지잖아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논리적인 사고, 디자인하는 사고, 어떻게 색조합을 할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추론하는 거예요. 딱딱 A, B, C.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잘 들어보시면 제가 주제를 하나 얘기하고요. 이거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라고 해서 딱 논리적인 추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개를.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해되시죠? 구조화를 하는 것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력 훈련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요. 분석하고 심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어렵게 한다? 아니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쉽게 말하면은 연결하고 확장하는 창의성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마트 그냥 가서 우리가 당장 많은 돈 쓸 필요 없이 아이들한테 3,000원만 주세요. 3,000원 주고 먹고 싶은 거 사와. 대신 특이한 거 한번 사와봐라고 해보세요. 생각보다요. 지금 마트에 재미난 거 정말 많아요. 자, 초코파이 메론 맛도 있고요. 초코파이 바나나 맛도 있고요. 초코파이 수박 맛도 있어요. 저희 어릴 땐 초코파이 정 하나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은요. 소품종 다량화돼서 정말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 베스킨라빈스가 치킨집이랑 콜라보도 하고 있고 우리 구두 말표 구두 거기랑 음료수랑 업체랑 콜라보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과자, 새로운 라면, 새로운 음료수, 새로운 브랜드 이런 것들을 실상에서 그냥 마트에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과자를 하나 사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들었고 제조원은 어디고 누가 만들었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판매는 누군지. 그럼 2가지예요. 제조원이랑 판매원이 같은 데가 있어요. 빙그레에서 만들고 빙그레에 팔 때도 있고 동원 F&B에서 외주를 주고 빙그레에 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라벨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도 어머니 보시면요. A라는 회사는 자기가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근데 B라는 회사는 만든 걸 외주 준 다음에 자기가 라벨만 해요. 포장지만 바꿔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들은 똑같은 원료인데 포장지만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국 이 마케팅 브랜드의 파워를 믿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돼. 그렇게 분석.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가볍게 시작하고 쉽게 시작해서 점점 그 높이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책을 처음 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시중에 나온 잘 팔린 책들을 한 5권, 10권 사요.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구나. 이 사람 구조를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이런 걸 해야겠구나. 이런 건 전략적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구조한 것들을 분해하고 끄집어내서 내 걸 같이 붙이는 거예요.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학교랑 가정에서 제가 한번 인물 분석을 해보라고 해요. 제가. 우리 TV 볼 때 우리 아이들 뉴스 보면 좋겠죠. 시사 상식도 한번 늘리고. 근데 그건 이론적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대신 아이들이 보는 예능 보면서 유재석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유재석이 재산이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어요. 이 사람은 탑인데 CF 1년에 얼마 찍는데 이 정도 하고 있고 런닝맨 출연료가 얼마고 고정이 얼마고 광고비 얼마고 그리고 나가는 비용, 세금 비용, 뭐 종소세, 건보료 이런 거 생각해서 이 정도 벌겠다. 근데 그거를 탑 위치에서 20년 했으니까 곱하기 20을 하면은 얼마 억 원 이상 있겠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을 확률이 커요. 그럼 똑같이 같은 걸로 아이유 재산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BTS 재산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러면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을 보게 돼요.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그럼 그런 식으로 인물 분석을 하는 거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어려운 어떤 전통의 어떤 우리 전통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뭐 강감찬, 뭐 이순신 이런 인물을 보고 위인전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좋은데 현실에 있는 사람들 걸 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연예인도 그렇고 자서전 쓰잖아요. 연예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기업인들이 쓰는 자서전이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다이소 회장님이 쓴 게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고 다이소를 가보시면 또 달라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정치인들이 쓴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치인들 볼 때 내가 만약에 좌성향이든 우성향이든 반대되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아 정치인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돼서 정치 문화가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 같은 걸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인물 자서전을 읽게 하고 싶다 싶을 때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게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잡스 관련된 영화가 2개가 있어요. 그럼 영화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자, 삼국지를 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삼국지. 침착맨이한 삼국지를 보셔도 되고 삼국지 관련된 영화도 있고요. 삼국지 관련된 만화도 있어요. 그걸 먼저 본 다음에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물 같은 분석도 하는 것도 좋은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아까는 제가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비판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 우리가. 기존의 판을 갖고 있는 걸 조금씩만 비틀면은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져요. 제가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는 달라져요. 풍경이 달라져요. 제가 여기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관점이랑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아이들이랑 야, 우리 지금 저 뉴스 나왔는데 산불 나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해? 재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만 하셔도 아이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작게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아, 정부는 이게 부족했어. 아, 저 사람은 저 대통령은 저 차관은 뭐가 부족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런 문제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런 데도 식견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면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이에요. 비난하지 말자고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이들 뭐 좋아해요?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다시 연예인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아이유가 꽃갈피 3번째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전 좋아하거든요. 아이유.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좋지만 안 좋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번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나라면은 원슈타인도 좋았지만 다른 피처링 가수를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여기 있는 노래도 좋은데 아이유 음색에는 이런 음악도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또 비판적으로 하는 거고 표지 디자인은 꼭 이렇게 했어야 될까?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보면서도 이거는 조금 편집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눈높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가지고 하시면은 아이들도 재밌고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소통도 되니까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결과가 혹시나 원하는 만큼 안 나오더라도 아이들과 소통이 되니까 재미있는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 능력, 사고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거고 꼭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도 있으면은 한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까지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SNS에 정리하면 제일 좋아요. 왜? 이걸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이게 쓴 다음에 뭘 콘텐츠를 만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좋아요 한번 누르거나 댓글 한번 써주면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잘 만든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작은 성취가 쌓이면은 역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즘 쇼츠가 정말 잘 돼 있고 인스타도 정말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조금만 힘줘서 하면은 만들면은 금방 5만, 10만 조회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100단위, 300단위 하는 거랑 2000단위 하는 거랑 3만 단위로 누가 보는 거랑 기분이 달라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정말로 500뷰, 300뷰 있다가 갑자기 다운이 났더니 2만 뷰 찍힐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그럼 그거 하는 순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져요. 더 정리하고 싶어요. 빨리 책 읽었으니까 독서로 컨텐츠 만들어야지. 아, 저번에 이렇게 했더니 알고리즘 노출됐네. 그럼 이번에도 연예인 붙여야겠다. 이번에도 좀 후킹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점점 지혜로운 생각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까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 3가지를 가지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좀 현장에서 많이 인사를 드렸는데 이 책 나오면서 감사하게도 좀 이게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렇게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접하고 접점 만들도록 할 테니까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들 만나서 좋은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네.